도시의 바쁜 일상 속에서 문득 한가로운 시간이 그리워질 때가 있습니다. 자연과 함께하는 여유, 조금은 느긋한 생활. 도시와 지방을 오가며 두 가지 삶을 이어가는 새로운 생활 방식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도시와 자연, 두 개의 거점에서 균형을 찾는 삶. 그들이 되찾아가는 소중한 가치는 어쩌면 우리가 잊고 있었던 지방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안녕하세요. 건축공간연구원 박석환 부연구위원입니다. 주거문화연구단에서는 주거문화와 주거복지의 관점에서 새로운 주거 모델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전국 230여 개 지자체 중 46%가 30년 내에 소멸 위험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수도권으로의 인구 집중으로 지방의 빈집이 늘어나고 결국 빈 마을로 이어지는 현상이 점차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지방 소멸은 이제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눈앞에 다가온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최근 지방 소멸과 인구 감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인구 개념인 생활인구가 도입되었습니다. 생활인구는 특정 지역에 일시적으로 머물거나 생활을 영위하는 모든 사람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쉽게 말해 그 지역에 상주하든 잠시 머물든 그곳에서 생활하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한 포괄적인 인구 개념입니다. 2도 5촌이나 5도 2촌과 같은 다거점 생활 방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주민등록 인구 유입에만 의존하는 정책은 더 이상 효과적이지 않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생활인구 개념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지방의 소멸을 억제하고 지역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복수거점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어떤 특징을 지니고 있고 이들이 주거 공간을 선택할 때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에 대한 정보는 충분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등 유럽의 일부 국가에서는 복수 주소제를 도입하여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주 거주지 이외에 부거주지에서도 거주지 신고를 의무화하는 시스템인데요. 독일의 부거주지 등록 의무는 인구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도우며 지방세 확보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거주자들이 부거주지에서 발생하는 주택 임대료와 왕복 교통비를 소득세에서 공제받는 혜택을 누린다는 점입니다. 이는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경제 이득을 주고 동시에 지방 거주를 장려하는 효과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생활인구 제도와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독일의 사례는 지방으로의 거주지 이전 측면이나 현실적인 인구 변화 관리 측면에서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본은 2010년 전후부터 지역 활성화를 위해 힘써왔고 2021년도에는 이지역 거주 촉진 협의회를 설립했습니다. 이지역 거주 촉진 협의회에서는 제2의 고향이라는 타이틀을 만들어서 여러 번 가는 여행, 다시 여러 번 돌아오는 여행이라는 방식으로 지역 주민과 외부인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수요자의 요구를 고려해 다양한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연계했다는 점인데요. 구독형 주거 서비스나 이동비 지원 서비스, 정액제 쉐어 오피스 제공 등 복수거점 생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측면에서 종합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독일과 일본의 사례를 통해 볼 때 복수거점 생활을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다거점 생활을 원하는 사람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세심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정책적 접근이 함께 이루어질 때 성공적인 정착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평창에 2012년에 이사 와서 올해로 12년 차 살고 있고요. 지금 남편을 도와서 수제맥주 양조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전에는 고등학교 영어교사였습니다.
약 2년 반 전에 명예퇴직을 하고 강원도 강릉시에 화이트크로 2호점을 냈습니다. 그래서 주중에 화요일서부터 금요일까지는 강릉에 있고 금요일서부터 월요일까지는 다시 평창으로 와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애로사항이 아주 많았었죠. 저희 집이 꼭대기 집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뭐가 고장나도 누구를 불러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보일러가 고장나면 또 누구를 불러야 되는지 잘 몰랐었던 때가 좀 어려웠고요. 서울에 살 때는 배달 음식도 잘해 먹고 교통수단도 택시나 지하철이 있으니까, 그런데 여기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게 좀 답답한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 나이 들어서 시골 생활을 해야지 라고 하면 늦는 것 같아요. 나이 들면 병원 근처에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좀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시골 생활에 대한 로망이 있다면 시골에 와서 생활을 해보고 겪어보고 경험해보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21년도부터 24년까지 3년 정도 평창군에서 도시재생지원센터장으로 근무하면서 도시재생 지원 업무를 총괄했었습니다. 주민등록지는 세종시다 보니까 군청이 있는 평창읍에서 생활을 했었는데요. 산지가 많다 보니까 주로 주택이나 원룸 이러한 거에 대한 중개를 하시기보다는 주로 이제 농지나 산지를 중개하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마을에는 이장님이 계시거든요. 이장님들이 마을의 속속들이 정보를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날 바로 안내를 받아서 제가 당일날 계약을 하고 생활하게 된, 이게 주택 용지가 많지 않다 보니까 오히려 주택 가격이라든지 토지가 비용이 상당히 높더라고요. 인근 원주보다도 비싼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좀 합리적인 가격에 구할 수 있는 곳으로 해서 부담 가능한 수준에서 월세 생활을 하였습니다. 복수거점 생활자들이 겪는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주 거주지에 대한 경제적 부담입니다. 주 거주지 이외의 거점에 추가로 비용을 들여 주택을 신축하거나 토지를 매입하는 데 들어가는 예산은 복수거점 생활을 바라는 이들에게 가장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유지관리의 어려움, 주택 매물의 부족, 정보 접근성의 문제도 이들이 마주하는 현실적인 문제들입니다. 체험형 거점이나 임시 거주시설이 존재하더라도 홍보 부족으로 인해 실제 활용률이 낮고 인프라 여건의 차이로 인해 거주 가능한 주택 선택의 폭도 제한적입니다. 복수거점 생활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며 지역별로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인프라 개선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지방생활인구 확충과 관련된 다양한 정책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소멸 대응기금 투자 사업은 인구 감소 지역 내 정주인구 유입과 귀농귀촌 인구 확대를 위한 인프라 마련에 중점을 두고 있고, 고향올레 사업은 도시민들이 지방으로 이주하거나 체험할 수 있도록 주거 거점을 제공해서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지방에 주기적으로 머물면서 지역사회와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이런 사업들에도 한계가 존재합니다. 지방소멸 대응기금 투자 사업은 인프라 중심으로 추진되다 보니 정주인구 유입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고, 고향올레 사업은 주거거점 마련이 체험공간과 생활 숙박시설 중심으로만 진행되면서 아직은 시범적인 단계에 머물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업이 추진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성과를 예측하거나 수요와의 매칭을 평가하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운영 중인 플랫폼도 수요자 관점에서 보면 정보 제공이 충분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이러한 다양한 사업들이 실제로 지방 거점 생활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지를 파악해보고 장기적으로 지방 소멸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지 지속적인 평가와 점검이 필요합니다. 또한 현재 중앙부처의 주거지원 사업의 경우에도 주로 귀농귀촌 인구나 취약계층에 집중되어 있는데, 이제는 다거점 생활자들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도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는 생활인구나 관계 형성을 위해서 단기간에 관광적인 요소가 많은 것 같습니다. 향후에는
이러한 청년이나 생활 인구들이 지역에서 정착하고 뿌리 내릴 수 있는 고민들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인구 감소 지역이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많이 유입이 됐으면 좋겠는데 시골에 세컨하우스를 갖는다든지 아니면 재택근무를 할 수 있는 방향이면 시골에 살면서 직장 생활도 같이 영위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자체에서 빈집들이 많이 늘어나니까 그런 빈집들을 젊은 사람들이 와서 수선해서 살면서 나름대로 어떤 사업도 구상해보고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원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복수거점 생활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현재 정책들을 분석해본 결과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창업이나 교육 등을 목표로 하는 복수거점 생활자들에 대한 정책은 어느 정도 마련되어 있지만 자연 속에서 휴식이나 요양, 치유를 비롯한 자신의 삶의 만족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위한 지원은 아직 미흡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을 위한 지원이 확대된다면 단순히 지역 활성화를 넘어 삶의 질까지 고려한 정책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전국적인 기초조사를 통해 이들이 어떤 요구를 가지고 있는지 세심하게 파악하고 그에 맞춘 정책 설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자체마다 특색이 다르기 때문에 지역의 상황에 맞춘 맞춤형 정책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결국 수요자의 요구와 지역의 특색을 잘 살린 정책이 마련된다면 복수거점 생활자들이 지방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을 것이고 이는 곧 지방을 살리는 새로운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지방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복수주거 거점의 현황과 이슈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연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